네,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빅픽처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들어서 땡땡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리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워플레이션, 그리고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에그플레이션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에그플레이션이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인지 그 의미와 또 이 에그플레이션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영향을 알려주세요. 자, 일단 뭐 사전적 의미는 어그리컬처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즉, 농산물 가격 급등에 의한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요. 뭐 우리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뭐 내년에 살 수도 있는 건데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사실이고요.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 기아에 심하는 사회 불안정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일례로 2010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식량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때 티니지에서 청년이 그 지방 정부 청사 앞에서 분신을 하게 돼서 이게 아랍의 봄 시위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거는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바레인, 예멘, 자, 이런 쪽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장기 독재 정권의 붕괴로 연결이 되고요. 선진국에서도 이 물가 불안은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중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군요. 아무래도 이 음식 물가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 의식주의 정말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나라의 정권 교체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에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자, 지금 최근 들어서 몇 년간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기후변화였었죠. 뭐 엘니뇨나 라니나 현상으로 인해서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서 작황이 되게 부진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울고 싶었는데 결정적으로 뺨을 때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농산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두 국가 전부 다 주요 농산물의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쟁이 농사에 강한 악영향을 준다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거고요. 자, 지금 현재 보리는 3월 초순부터 파종을 해야 되는데 벌써 그 파종 시기를 놓쳐버린 상황이고요. 뭐 옥수수나 쌀, 콩, 해바라기 같은 뭐 이런 작물들도 마찬가지 지금 4월 초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종 시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농산물 가격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좀 꼽아주셨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도 지금 함께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 그럼 두 번째 원인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처음에 기후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울고 싶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뺨을 때린 겁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 다 영향이 있는 거네요. 에그플레이션 현재 상황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건가요? 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수준이지만요. 농산물 쪽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3월 달에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 정도 상승했었죠. 그런데 3월 달 농산물 수입 물가는 34%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엄청난 수준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먹거리 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그 아랍의 봄 사태 당시에 그때 발표된 유엔 식품 가격 지수, 요거 FPI라고 하는데요. 이게 131.9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한 열흘 정도 됐네요. 4월 8일 날 유엔에서 발표한 3월 FPI는 159.3으로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의 비료
뭐 중간재 뭐 이런 것들도 러시아가 수출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비료 가격은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비료도 마찬가지 암모니아로 비료를 만드는데요. 이 암모니아의 원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석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석탄이 원료가 되냐 하면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그 수소를 공기 중에 질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기 때문에 이 석탄 수출 통제나 석탄 가격 급등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된 건데 앞으로도 더 오를까요? 자, 일단 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 러시아 제재는 더 강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식량이나 에너지를 비우호국의 무기로 삼는 정책을 취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식량,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파종 시기를 놓쳐버려서 수확량이 급감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올해 농산물 수확량은 작년에 절반 수준도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또 지금 모종이 안 되면은 나중에 수확도 그만큼 덜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단기에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플러스 알파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외에도 아르헨티나 쪽도 문제가 있다 그러던데요.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죠. 유가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그 아르헨티나 그쪽에서 화물 기사분들, 그분들이 이 가격을 올려줘라, 화물 단가를 인상을 해줘라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파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르헨티나 항에서 한 200톤 가량의 곡물들을 하역을 하지 못하고 그냥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가장 답답한 게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사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전체 식량 자급률이 한 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쌀 자급률이야 100%가 넘지만 전체 곡물에 대한 자급률은 20% 미만이에요. 특히 뭐 밀 생산량 같은 경우는 1.7만 톤, 17,000톤 정도죠. 이걸로 전체 0.8%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에그플레이션은 피해갈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이 투자자라는 관점에서는 대책이 좀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뭐 현재 시장 돌아가는 모습들,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료나 뭐 비료, 농기계, 종자, 수산주 뭐 이렇게 먹는 거랑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순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많이 올라온 그런 종목들 말고 다른 섹터들도 비료나 뭐 농기계 종자 섹터들 중에는 아직까지 크게 올라오지 않고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매력적인 종목군들도 존재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미 급등한 종목보다는 뭐 눌림목에서 조금 종목들을 공략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곡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다른 쪽을 보더라도 이 가격 전가력이 좋은 쪽은 오히려 수혜가 되고 안 좋은 쪽은 피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나눠지더라고요. 곡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가격 전가력이 좋은 관련주, 아닌 관련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곡물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당장은 지금 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농산물 같은 경우도 뭐 생산을 할 거 공장 같은 데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한 6개월분 정도는 이렇게 비축을 해놓고 가는 상태니까요. 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라면 이게 보유하고 있는 그 상품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좀 길게 오래 간다라면 뭐 짧게 간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가격 인상으로 이렇게 이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회사가 좋아질 수 있을 텐데요. 조금 길게 연결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뭐 그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품 가격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업체별로 조금 틀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 이 음식업종들보다도 다른 쪽들 원자재 관련되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떤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론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었던 멘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 자, 일단 뭐 농산물 가격 급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농산물 수확량이 올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또 좀 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겠죠. 자, 뭐 다행히 기후가 되게 좋아서 올해 다른 쪽이라도 풍작을 이렇게 좀 하면 좋겠지만요. 만약에 이렇게 좋은 그런 기후가 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쪽이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확량 감소 영향을 전부 다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유가 급등에 따라서 아르헨티나 같은 뭐 그런 공급망 대란 뭐 이런 부분들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불안 요인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이에요.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보다는 위험 관리가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계속 조금 지난주 후반에도 드린 얘기지만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20선, 60선 돌파 후에 이거 돌파한다고 해봤자 지금하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뭐 한 1700, 한 30포인트 정도면 완전히 돌파를 하는 자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그걸 돌파를 확인을 하고 예, 안착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좀 치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